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주주 환원과 관련한 세제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분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도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오늘 이달 LPR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연 3.95%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연쇄 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 급증해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3.95%로 종전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중국 경제 전반에 개선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침체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 활성을 위한 완화 조치의 효과를 지켜보고자 LPR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증시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9% 넘는 강한 출발로 장을 열었습니다. 현재 1.27% 오름세 보이면서 지수는 269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의 원동력은 삼성전자의 상승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동안 쉬어가던 금융, 자동차, 지주 등 저PBR 업종도 강세 보이면서 오늘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금 이탈이 심했던 외국인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14,0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7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도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4,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 현재 0.13%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수는 893선 움직임 확인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전염병 확산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 중소형 제약주는 강세 보이는 반면 알테오젠 등 대형주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위메이드 신작 글로벌 흥행에 게임주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AI 반도체 관련주도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343억 원, 외국인은 550억 원 덜어내는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 쉬어가던 은행, 증권 등 저PBR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은행, 증권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PBR 관련주 안에서 은행, 증권 관련주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금융지주 3%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치사율 30%에 달하는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어 그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독성 쇼크 증후군 발병률을 살펴보면 2023년도 들어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24년도 들어서는 1, 2월에만 378건이 확인되면서 그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장 초반부터 제약바이오 관련주 강한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젠텍 현재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7,9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 주죠. 오늘 아주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는 국제약품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5,97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메가 ECS도 강한데요. 현재 26%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경남제약도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어제 약했던 우리 시장은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빨간불이 크게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대형주 단에서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전 중에는 중국에서 LPR이 발표가 됐는데 동결 기조가 나타났고요. 또 내일 오전 3시에는 FOMC 결과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눈이 쏠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나올 점도표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된다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주주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볼까요? 일단 무엇보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명분들이 시장에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의 CEO죠. 이 젠슨 왕이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HBM을 납품하겠다라는 계획을 계속해서 말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말들까지 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 수율을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완전히 도태되는 것 아니냐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엔비디아 CEO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젠슨 황 CEO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현재 시점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HBM3가 아니라 HBM3E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 말에 3월 하반기 때 SK하이닉스에서 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HBM3E를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HBM3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기노브에서 봤을 때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동안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려왔었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뭐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 변동성 잘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HBM 쪽으로 특히나 자금이 많이 몰렸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뭐 원익 IPS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원익 IPS도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유진테크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재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과거의 후공정 기업들 외에도 자금이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가 2,700포인트는 당연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못 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못 가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탄력이 둔했었던 이유가 삼성전자의 약세였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젠슨 황 CEO의 발언과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사실 근데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주주총회가 있었다라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엔비디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자금이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슨 황 CEO의 발언 속에서 삼성전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보셨나요? 저는 좀 AI 로봇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뭐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이슈들을 좀 가지고 온 상황들이긴 한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좀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루트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제는 AI 로봇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 그루트를 통해서. 근데 결국 이 그루트 같은 경우가 인간의 행동을 관찰을 해가지고 그 움직임을 모방을 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어 처리라든지 뭐 기술, 행동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좀 정교한 부분들의 디테일까지도 좀 신경을 써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루트를 필두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지금 연설을 보면은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게 좀 로봇 쪽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것처럼 결국 지금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목을 해가지고 그만큼 좀 일자리 수요들도 많은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장 같은 경우들도 인력을 소비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동화 시스템 부분들을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쪽이라든지 아니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 공장이 좀 많은 전환들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출하량도 증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쪽 로봇에 대한 좀 판매량 부분들 이런 공급량 부분들까지도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 같은 경우가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루트를 소개를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 그루트 관련해서도 계속 좀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은 정교하게 어느 정도 검증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테스트 결과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전부터 이미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지금 미국의 지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산 공정 라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좀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 관련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
부분들이 결국엔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줄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로봇 쪽에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은 감속기입니다. 그럼 감속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이제 감속기 기업들을 대부분 좀 차트를 돌려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로봇 쪽에 대한 부각이 강하게 들어온 시즌이 아니고 그런 반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로봇 쪽에 대한 섹터에 투심이 잡혀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감속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급등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좀 대표적으로 SBB 테크 같은 경우 혹은 SPG 같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 로봇 쪽으로 좀 이동해 준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긍정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AI 로봇에 초점을 맞춘다는 부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또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유가 그리고 FOMC 관련해서 좀 배드 뉴스로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뭐 지금 FOMC가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네.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승 기조를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유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인플레 둔화 속도 역시도 계속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플레 둔화 속도가 계속 늦춰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연준의 정책 전환 역시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연내 지금 금리 인하가 총 2번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지금 늘어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요 산유국 쪽에서 원유에 대한 지금 가격폭에 대한 제한을 지금 계속하면서 유가가 상승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2월달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 지금 2%까지는 속도적인 부분들이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동결을 할 가능성은 높겠죠. 동결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연준의 어떠한 발언의 제스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한 차례 또 충격을 단기간에 좀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물론 경기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그 시간보다 더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플레는 잡히고는 있지만 그 둔화폭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시장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눈높이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시장의 지수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도 저는 오히려 충격은 주겠지만 다소 큰 충격은 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우상향 기준을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간에 조금은 조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FOMC에 관련된 내용 배드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부장님께서 어떤 뉴스를 배드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일본에서 이제 그 엔저를 이제 그만두겠다. 엔저를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가 좀 웃기긴 한데 금리를 네. 인상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 나왔죠. 근데 실제로 그 내용 나오고 나서 엔저 현상이 좀 더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으로 들어갔었던 자금이 많죠. 근데 그 엔저 현상을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한다면 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돌았는데 실제로 지금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좀 악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일단 선진국들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정책에 대해서 변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영향력은 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향력이 늦고 느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낮고 그리고 느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좀 배드 뉴스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의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본이 엔저 현상을 해소하는데 엔화가 강세로 가야지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거나 거의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근데 뭐 여기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악재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제 FOMC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금리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의 의견은 금리 인하가 빨리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금리 인하는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한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2023년도보다 2024년도 IMF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와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가 1년에 뭐 2% 성장한다라고 예를 들어본다면 그 2% 성장할 때 외국계 자금이 평균적으로 30조가 들어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느냐? 그때와 똑같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지만 금액은 20조밖에 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 하나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에 대한 수급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글로벌 빅 자금들,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제 계산으로는 5조 이상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부담을 주면서 중간중간 출렁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BOJ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배드 뉴스로 준비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우리 시장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OJ 이슈에 대해서는 배드 뉴스지만 우리 시장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급증한다는 소식 앞서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인지 마이코 플라즈마 페리엄 섹터 그리고 엠폭스 섹터 그리고 mRNA 섹터까지 모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코 플라즈마 페리엄 sek터가 그중에서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10.99%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엠폭스 섹터 역시도 3.69%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RNA 섹터 역시도 3.39%대로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또 3D 낸드 섹터도 잘 가고 있습니다. 3.56%의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페인트 섹터에서는 사마 페인트에서 리튬 전지 전액을 개발했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는 가운데 섹터 전반에서는 3.53%의 상승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락하는 섹터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섹터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손오공이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섹터가 약세를 보여줍니다. 1.9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페이 섹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1%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하잉크 코리아가 가장 많이 빠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한 섹터는 바이오 시밀러 섹터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1.41%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치료 섹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29%의 내림세가 포착되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오스코텍에서 가장 큰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와 하락하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안에서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은 단기 테마가 다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페렴이라든지 엠포스 쪽을 조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집중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아직도 저는 시장에 우호적으로 대금이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대금적인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적은 대금으로 가장 좀 많은 급등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테마성이 현재로서 어떤 시점에 좀 부각이 되는지를 놓고 보면은 일단 지금은 폐렴 관련주가 엠폭스 관련주들이 모처럼 다시 오늘 급등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엠폭스도 마찬가지고 단기간 반짝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상승하고 나서 뭐 하루 이후로 재료가 소멸이 돼가지고 밑으로 눌린다기보다는 연일 한 며칠 정도는 그래도 강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짧은 호흡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특정적인 그런 부분들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3D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D 낸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속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3D 낸드 같은 경우는 테마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요. 일단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화가 될 가능성, 이 여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낸드는 좀 긴 호흡으로도 장기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엠폭스라든지 폐렴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테마성으로 단타 접근으로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관련된 섹터를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이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봉사님께서는 어떤 섹터 흐름을 좀 보셨을까요? 네, 일단 아까 화면에는 3D 낸드라고 표기가 됐는데 네. 이 반도체 쪽을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HBM과 엮여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한미반도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원익 IPS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공정 업체들이나 오랜만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고 하는 소재 업체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올해는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작년에는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가 나왔었던 상황에서 올해 흑자가 나온 건데 주가 흐름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뭐 위주로 나왔냐면 HBM 관련주들 위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성에 대해서 작년에 당겨서 쓰고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공정 기업이나 소재 기업들, 우리가 레거시 기업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뭐 빠졌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있을 만한 HBM의 성장성을 작년에 당겨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봐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 작년에 적자가 나왔었던 반도체 쪽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전공정 관련주나 소재 관련주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자면 지금 PCB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덕전자라든지 CXL과 관련돼서 변동성을 보였었던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해성DS 같은 뭐 DDR5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오랜만에 저점 대비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CB 쪽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많이 못 오른 종목군들,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들 많은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영역을 넓혀본다라고 한다면 IT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를 잘 따라다녀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가 더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감으로써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좀 앞서 나가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기가 견고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기판, PCB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과 관련된 쪽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는 2, 3년 내에 다시 또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 월가 측에서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부분들은 단연 뭐 HBM 쪽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마이크론의 HBM 쪽에 대한 지금 구도를 안에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식구 챙기기라고 하죠. 엔비디아 측에서도 마이크론을 쉽게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 챙기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월가 측에서도 마이크론의 실적 부분들이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목표가가 계속 줄 상향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론의 좀 목표가가 계속 상향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HBM 쪽에 대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일단 HBM 쪽에 대한 점유율을 높인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HBM 쪽의 사이클, HBM 쪽의 관련주로 엮여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강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했다시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HBM 쪽에 대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안에 좀 HBM3 이쪽에 대한 양상까지도 일단은 착수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지금 착수를 한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HBM3 이쪽에 대한 지금은 검증 테스트 부분들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증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바로 본격적인 양상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점유율 싸움 부분들이 시장의 투심의 효과를 얼마나 많이 줄지 여부가 좀 촉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저는 지금의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SK 하이닉스가 좀 밀려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HBM 쪽에 대해서는 독과적인 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사실상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워낙 지금 상황에서 점유를 쫓아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그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쪽에서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못 잡는 건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판매 대수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점유율을 기존에 확보를 해두고 있었던 부분들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만큼 SK 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 효과 부분들이 얼마나 상향이 되고 하향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도 좀 판가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할 때는 저는 충분히 매집을 해볼 수 있는 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저 PBR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 밸류 대비해서는 그렇게 부각을 좀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런 말도 많았잖아요. 뭐 저 PBR주가 아닌가? 네. 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았다시피 저 PBR 관련해서 밸류 부각을 좀 많이 못 받았었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콘티넨탈 모멘텀까지 지금은 들어왔다라는 것은 전장 부품에 대한 사업 다각화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인 면만 봐도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이 지금 전부 다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그리고 뭐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연기금까지도 오늘 좀 대량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계속 삼성전자 측에 다시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면모를 볼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차례 눌림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그만큼 유동 물량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눌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 기조 저점을 좀 높이는 기조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저점을 높이는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삼성전자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게 보시는 거죠? 일단 오늘의 수급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메이저들의 수급이 전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저점은 계속 높여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줄매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의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죠. 9만 전자 찍고 나서 앞전에 좀 떨어졌을 때가 5만 전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이런 이제 코스피 종목들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대납폭 뒤에 정말 좋은 흐름은 V자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V자로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라 다소 좀 어렵게 좀 U자형 형태로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U자 형태로 반등이 나와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기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적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U자형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이런 U자형 패턴들 자체가 건전한 상승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급격하게 9만 전자를 찍었을 때
때는 완전 V자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올려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떨어질 때는 그 각도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폭을 목표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옆으로 누우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옆으로 누우면서 주가가 올라가 준다라는 것은 지금의 수급이 진심으로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다는 소리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늘 필두로는 일단은 저점을 계속 좀 높여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을 필두로 조금씩 저점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월에 친환경차 수출이 38개월 만에 역성장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좀 둔화된다는 걸 방증하는 소식인 것 같은데 이 소식에 따라서 섹터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쪽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살짝 오늘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판가를 인상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시황을 분석하고 기업이나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주가 흐름은 그와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같이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성장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분명히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 이제 주가 자체로 봤을 땐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모든 업종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세는 당분간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이제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6%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붙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 찾아보면 꽤나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도전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도 제이오라는 기업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제이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비롯해서 전고체 관련주들 여전히 견고한 모습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CIS도 마찬가지고요. PNT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전 저점에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지금 당장 3월 달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와 2차 전지. 네. 그리고 이제 좀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전자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에 따라서 바라봐야 될 섹터가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주 환원 세제 혜택 발언 속에서 금융주가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피별 흐름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다시 또 발언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5월에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세제 혜택 부분들이 가장 강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연 좀 금융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엔 지금 자사주 소각 부분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그 금융주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좀 강화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계속 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가 그 기대가 식으면서 좀 밑으로 빠질 때 오히려 저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멘텀은 계속 지속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 모멘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4월에 또 총선 시즌이 좀 들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에 또 밸류 프로그램 확정 가이드라인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세제 혜택 부분을만 놓고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높여나갈 수 있는 혜택 부분들이 지금은 조성이 됐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은 금융주들이 그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론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오히려 좀 더 빠진다든지 아니면 좀 주가가 급등 이후에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길목을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뭐 재료가 소멸이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모멘텀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주가는 계속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양방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는 양상들로 주가의 회복성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세제 혜택 부분들 해가지고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융주고, 그럼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단연 금융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형성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고 그쪽에 대한 투심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금융주 쪽으로 수급 사이클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도 뭐 고점 밸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의 밸류에 맞게끔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도 계속해서 저평가 유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 밸류를 찾아서 계속해서 저점을 좀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주들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주들 앞으로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금융주에 대해서 이 본부장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PBR 관련주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은행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뭐 작년 올해 1월 달, 2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기업의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거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바스켓에서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가파르게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거 언제 빠지나 싶을 정도로 우상향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 PBR 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공매도도 일시적으로 지금 금지를 한 상태고요.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기업의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간 걸쳐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3년 동안 진행이 된 거거든요. 수차례 발표가 나왔고 수차례 수정을 했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2년차와 3년차 때 정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자마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이라든지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서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된다면 대한민국 증시를 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관점 자체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배당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주주의 가치에 대한 재고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사실 네. 이거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보유하시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좀 기간 자체를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좀 재미는 없을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1년, 2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수익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하고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빠른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접근도 중요하죠. 뭐 일부 자금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자금들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은행주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밀리면 좋습니다. 밀리면 좀 더 모아가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은행주 역시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안에서도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좀 엔터 쪽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뭐 전장 사업
그리고 IT 쪽 관련해가지고 워낙 또 시장에서 많은 수급 흐름들이 들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또 매수도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오히려 저는 조금 쉬어가는 길목들 그리고 좀 조용한 섹터들을 조금은 공략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엔터 쪽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단연 저는 가장 강하게 좀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높은 하이브를 좀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연초 이후에 좀 엔터사들의 좀 앨범 판매가 역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주가가 굉장히 좀 약세 흐름들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또 뭐 최근에 뭐 열애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센티 부분들을 좀 악화를 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다 보니까 엔터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다만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나오는 악재 부분들은 대부분 다 주가에는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엔터사사의 지금 합산 구작 판매량 역시도 1분기 들어서 작년 4분기 수치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작 판매량 수치까지도 계속해서 판매량 부분들 상회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엔터는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지금 하이브는 중국 팬덤 과열 경쟁 구간만 좀 제외를 한다고 해도 일단 신규 팬덤 구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크게 추세를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크게 추세를 벗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충분히 받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2분기부터 뭐 TXT도 마찬가지고 뉴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의 IP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활동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뉴진스나 TXT 같은 경우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앨범 판매량 부분들, 콘서트로 인한 MD 매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올해나 아니면 이제 2025년 안에는 방탄소년단에까지도 좀 활동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지금은 하이브가 예전에는 뭐 방탄소년단이 워낙 주가의 방향성을 많이 좀 좌지우지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오히려 방탄소년단 대비해서 세븐틴도 있고 네. TXT도 있고 뉴진스도 있고 어느 정도 우회를 시킬 만한 주요 아티스트들의 좀 공격적인 IP 활동도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이브가 오히려 방탄소년단에 따라서만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뭐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다시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방탄소년단의 활동까지 만약에 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오히려 더 트리거 현상들을 좀 나타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일단 하이브가 좀 바닥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 관점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 매수가는 현 부근에서 좀 분할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구간이 손익비가 굉장히 좀 저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저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만 일단 이탈 안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저점을 잡아줬던 18만 3천 원에서 3천 원 좀 다운해가지고 한 18만 원대를 이탈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 이 기조 자체를 쌍바닥을 잡고 다시 올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8만 원을 손저가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만 원을 좀 1차로 말씀해드립니다. 23만 원 같은 경우 매물이 좀 많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23만 원 돌파를 해준다 하게 되면은 앞점 고점 라인 한 2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픽 종목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시장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라인 1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와 종목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코리아 서키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IT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보시면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이제 저점대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 IT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조금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오고 있었다가 이제 2024년도에 조금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 역성장을 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휴대폰이 너무 많이 보급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을 교체할 만한 그런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 AI 폰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갤럭시 S24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이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폰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PCB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18,500원대에서 좀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18,500원대로 이제 매수가를 좀 적어드렸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올라오네요.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900원 이하.
밀려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 코리아 서킷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18,90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 레인 1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소재주는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IT 부품과 PCB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